대기업 총수와 기업이 포함된 대대적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재계는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만행으로 놓친 사면 기회를 롯데일가 지배권 다툼으로 또다시 놓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는데 정부가 먼저 포문을 연 것이죠.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재벌 총수와 기업을 사면함으로써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들여다보면 사면을 통해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자들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총수로 있는 기업에 대해 횡령 및 배임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경인우나 사대강 등 대형 건설공사에 입찰해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질러온 자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죠. 회사의 돈을 빼돌려 감방에 가는데 다시 그 회사의 총수로 돌아가는 게 정의입니까? 담합을 일삼아 공정한 경제의 기틀을 훼손한 자들을 용서하는 게 경제 활성화입니까?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자고요?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세금 내는 모두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가요? 만약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이 나라가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 앞에 단 10,000명만이 평등한 그런 나라임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비신의 영화방이 오늘 다룰 영화는 평등이란 것이 어떻게 쟁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셀마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97방입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김기사와 박기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원년 멤버죠? 네. 원년 멤버로서 요즘에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밀리고 있고, 축구방도 밀리고 있어요. 네, 축구방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축구방 방송 자체가 밀리고 있어요. 네, 방송 자체가 밀리고 있어서, 네. 지금 굉장히 좀 고민입니다. 이게 점점 더 밀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추세를 다시 찾아야죠. 네, 네. 그렇죠. 영화를 많이 보긴 하는데요. 보는 횟수는 작년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 많이 보고 있어요, 박기사는? 제가 이번에 CGV VIP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요? 작년은 연말에 될까 말까 했었잖아요. 네, 될까 말까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다른 데도 보고, 네. 영화관을 좀 한꺼번에 몰아서 안 본 게 좀 실수였는데, 이번에 좀 몰아서 보다 보니까, 네. 벌써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좀 쌓이고 있더라고요. 박기사는 영화를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영화를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편 보면 다행이다 싶을 만큼 못 보고 있고, 지난달에는 주라기 월드 딱 한 편 봤고, 이번 달에도 영화 이제 2편이죠. 터미네이터랑 오늘 다룰 영화 셀마, 이렇게 2편을 봤어요. 다행히 셀마는 좀 바쁘다 보니까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거의 2-3주가 지나서, 제가 원래는 개봉날 가서 보는 편인데 2-3주가 지나서 막 평들이 들려올 때쯤 가서 보게 되거든요. 그럼 왠지 김도 빠지고 뭔가 선입견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는 편인데, 이번에 셀마는 시사회를 갔다 왔죠. 네네. 네, 시네문, 광화문 시네문이래. 광화문 시네큐브에 가가지고 셀마 시사회를 봤는데, 개봉 전에 보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시사회를 많이 다녀와서 녹음을 했을 때처럼 뭔가 즐겁고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에 시사회가 저희가 여러 번 봤잖아요. 네. 여러 번 보고 바로 녹음해서 개봉하는 날 바로 업로드를 하던가 이래갖고 굉장히 녹음하면서도 남들보다 약간 빠른 느낌이 들면서, 원래 당일 배송의 모토가 그거였잖아요. 더 빠른 특급 배송이죠. 특급 배송. 네, 그랬기 때문에 빠른 녹음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녹음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엊그저께 세어봤어요. 올해 내가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몇 편일까? 네. 한 거의 25편인가 그러더라고요. 4편인가. 엄청 많이 봤네요. 근데 이거를 저는 와이프랑 같이 봅니다. 아, 와이프랑 같이 보면 한 40 몇 편 돼요. 그러네요. 제가 올해 연말까지 보면은 무조건 CGV, VVIP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와이프랑 보면은 네. 시간이 같으면 한 개로 쳐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포인트는 쌓여도 야. 그 횟수로 한 개로 쳐주기 때문에 네. 나중에 연말에 정산할 때는 그 상위 1% 그거에 들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쉽네요, 그거는. 그럼 와이프랑 따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저는 엊그저께 포인트는 알았어요. 쌓인다면서요. 포인트는 쌓여요. 네, 그냥 등수만 밀리는 거 아닙니까? 등수만 밀리는데 이제 포인트만 쌓이면 그냥 VIP죠. 아, VVIP를 안 해준다고? VVIP는 상위 1%인가 그런데. 그거는 VVIP 안 되는 거 당연하죠. 왜요? 당신이 영화를 그만큼 많이 본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CGV에 돈을 그렇게 갖다 주는데. 포인트는 쌓아주잖아, 그러니까. VVIP는 정말 많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럼 나는 이제 포인트를 어쩔 수 없죠. 더 많은 영화를 보는 수밖에. 이런 씨 엄청나게 쌓아주고 있어요 지금. VVIP 정도 되려면은 한 달에 진짜 다양한 영화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영화들. 뭐 밀양아리랑부터 해가지고 뭐 다크플레이스 뭐 영화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또 따로 보면은 네. 따로 포인트가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그 영화를 2번 보는 것도 VVIP라 할 만하죠. 내가 지금 여기다 쓴 게 지금 한 60만 원인가 70만 원인데 너무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문화생활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참.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멀티플렉스도 아닌 광화문 시네큐브 간만에 가서 좋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 처음 가봤어요. 아, 처음 가봤어요? 네. 네, 천작가는 거기를 애용한다고 그러죠. 아, 거기요? 네, 광화문 시네큐브를 좋아한다고 하고 저도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저는 사실 네. 천작가 간다 그래갖고 네. 굉장히 이제 허름한 네, 그런 극장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은 포스터가 네, 사람 화가들이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런 거 목동 사거리에 있었거든요. 네. 성인극장 많이 있었죠. 성인극장. 네, 동시상영관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성인극장 그렇게 있었는데 그 성인극장 자리 뭐 생겼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은행이었나? 아무튼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맨날 그 화가분들이 그려놓은 네. 포스터 그거를 봤었는데 전 청작가가 간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영화관이 있겠거니.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 가끔 이렇게 영화관 나오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되게 아트 무비만 트는데 그런 데가 약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겠거니 했는데 어제 제가 갔던 그 시네큐브 거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세련되고 분위기도 있고 그랬죠. 근데 넓고요. 네, 거기가 좀 각이 근데 낮아요. 멀티플렉스를 가보면은 한 칸 한 칸의 차이가 상당히 높고 낮고 이렇게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앞사람이 머리를 높게 든다거나 허리를 쭉 펴고 한다거나 머리가 특별히 크다거나 앉은 키가 높다거나 해도 불편이 없는데 어제 같은 데는 불편이 있었어요. 제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허리를 높이 드셔가지고 저도 역시 높이 들어야만 자막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뒤쪽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좀 낮은 극장이었습니다. 거기는 관수가 여러 개예요? 아니에요. 한 층인 것 같은데. 네, 관이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화가가 그리는 그 간판들, 극장들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네. 옛날에 그게 참 재밌었어요. 한때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다 화가가 그리는 극장이었거든요. 명보극장이든 뭐 서울극장이든 뭐 피카디리든 유명한 극장들의 다 위에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땐 프린트를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또 지금은 아예 프린트가 없죠.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죠. 근데 그때는 현수막을 이렇게 뽑지 않았기 때문에 다 화가들이 그렸는데 그게 또 화가의 실력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어디는 진짜 비슷한데 어디는 한참을 봐야 그 영화문화를 알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동네 쪽에 있었던 극장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 목동 사거리에 있던 네. 그 성인 영화 네. 극장의 그 주인공들은 뭐 누가 나오는지는 사실 몰랐죠. 네,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네. 제가 빨리 외곽 지역부터 망하고 서울 쪽이 중심 쪽이 잘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뭐 광화문이든 뭐 아니면 서울 종로 쪽이든 그쪽을 가보면은 외곽에 있는 영화관은 다 망했어도 그쪽에는 아직 그림 그리던 영화가들이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쪽을 처음 가봐서 그림을 봤는데 진짜 잘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화가들이 진짜 못 그랬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립네요. 갑자기 그런 포스터들이. 네, 오히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극장을 하나 하면은 경쟁력이 안 되겠구나. 안 됩니다. 네, 포인트가 안 쌓이고 하니까. 네, 안 돼요. 저부터는 안 가는데. 포인트 쌓는데 뭐야 이게. 돈 그렇게 썼는데 CGV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을 쓴 것도 팝콘은 또 안 사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근데 안 싸준다는 게 말이 돼. 아유, 옮겨요. 나처럼 메가박스로. 메가박스는 그렇게 해줘요? 몰라요. 안 해봤어요. VVIP.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 서서히 한번 해볼까요? 네. He's got supporters. March. We must stand up. You march those people into rural Alabama, it's got to be open season. For we shall be victorious in our quest. There's no word to be had. The people. The people. The people. The people. There are 70 million people watching. These pictures are going around the world. We must make a massive demonstration. White, black, and otherwise. Come to some. We will not tolerate disturbance in this state. Doc, this is it. This revolution goes on and on. This revolution goes on and on.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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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for our lives. 영화 이야기 해보죠. 저희가 어저께 본 영화는 그 셀마라는 영화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어떻게 보면은 일대기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선거권법을 승인받은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담은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셀마 행진이라고 하고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이번 셀마라는 영화고, 줄거리는 대충 이렇고요. 이 영화가 상을 받았어요, 사실. 네,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죠. 주제가상인가요? 네. 그 글로리로 받았는데, 그 마지막에 랩 나오잖아요. 네. 그 같은 한 곡이잖아요. 그 곡인데 상을 받아서 좀 빨리 개봉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은 영화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판국에 네. 틈새 시장을 노리듯이 들어와서 상영관을 못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 작품성으로 승부해야 하고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 이런 영화들은 3월, 4월 이런 비수기를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이 2월 말에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2월 20 며칠 뭐 이렇게 한다 치면은 3월, 4월에 그 여세를 몰아서 영화들이 개봉을 해요. 작년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 그랬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위플래시, 버드맨 이런 영화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셀마라는 영화는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이미테이션 게임도 그때쯤 개봉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근데 이 영화는 7월에 개봉을 하고 있어요. 7월 말에. 7월 말에 지금 옆에 어떤 영화들이 개봉합니까? 지금 뭐 다음 주 되면은 올해 영화 중에서 예매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네. 한국 영화 중에. 그렇죠. 암살 개봉하고요. 최동원 감독의 암살. 네. 그 옆에는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 베테랑. 그리고 헐리우드에 지금 터미네이터들이 살아있고. 미션 임파서블 나옵니다. 그렇죠. 로그네이션 나오죠. 예. 그리고 픽사의 기대작이었던 인사이드 아웃도 개봉을 한 상태입니다. 네. 주라기 공원도 나왔고요. 네. 네. 그 영화들 사이에서 과연 이 셀마라는 영화가, 심지어 이 셀마라는 영화에는 거의 흑인들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인종적으로도 좀 그렇고 영화적인 성격 자체가 드라마적인 요소가 정말 강한 영화고 여러 가지로 되게 관객층 자체가 수요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관도 안 걸린다면 과연 누가 볼까? 벌써부터 아직 개봉 안 한 상태잖아요. 개봉 안 했어요. 네, 벌써부터 이번 주에 걱정이 개봉하는데 제가 미리 좀 영화관 상태를 좀 봤어요. 네. 주말에 개봉하는데요. 주말이 아니구나. 목요일인가 개봉을 해요. 네. 사실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개봉을 하는데 상태를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합니다. 이게 개봉날 하루 쫙 빨아먹고 빠지더라도 다행이라고 느낄 만큼 영화가 힘든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 배급 환경에 좀 특수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배급사가 자금의 힘을 못 쓰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또 미국과 같이 이제 뭐 1부 리그 같은 상영관이 있고 뭐 2부 리그가 있고 3부 리그가 있고 이런 상태도 아니잖아요. 예술영화관들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봉한 지 며칠 만에 관을 얻지 못하면 이 영화는 끝이에요. 뭐 위플래시 같은 영화 걸어놓고 버드맨 같은 영화 걸어놓고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보여주는 그런 우리나라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승부를 하기가 어렵고, 첫날 바짝 먹고 빠지기에는 우리 청춘학당의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딱 첫날 관 잡고 그 다음부터 영영 볼 수가 없었던 그 영화. 청춘학당은 관 안 잡혔어요.
첫날은 잡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시사회가 끝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이고. 저희는 굉장한 영화를 본 겁니다. 제가 사실 이거 포토티켓을 요즘에 모아요. 네. 이게 모으는데, 그러니까 포토티켓을 모으는 게 CGV에서 나오는 네. 예,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모으는데 영화관에서 본 영화만 그 포토티켓을 뽑거든요. 네네. 예, 포토티켓 뽑는데 제가 작년에 못 뽑았던 게 있잖아요. 작년에 딴 데서 보거나 뭐 그죠. 이래갖고 그런 거를 요즘에 와이프랑 보니까 포토티켓을 한 장 더 뽑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봤던 거를 이제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네. 영화관에서 봤던 거를. 아, 근데 청춘학당이 있던 거예요. 아, 굉장히 저는 귀한 영화를 봤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기념비적 영화죠. 나중에 가면 그게 다 추억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쳤는데, 네. 보통 이걸 제가 포스터를 그림으로 해놓고, 밑에 제 평과, 저 나름대로의 평과, 저 나름대로의 별점을 줘갖고 모으는 건데, 포스터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화질에 맞는. 나오지를 않아서, 예,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그 영화는 거의 개봉이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 영화를 보니까, CGV 그 아트하우스. 아트하우스에는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2번 네. 이 정도 개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찾아가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나를 위한 시간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를 위한 시간. 그 제목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뭐야? 그 1박 2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1박 2일. 나를 위한 시간. 맞나요? 너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시간 맞나? 내일을 위한 시간. 아, 내일을 위한 시간. 네. 내 일을 위한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 이기주의자. 생각하면 나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훨씬 많이 했죠. 그죠? 그건 네. 약간 감독 자체도 유명했고 이 영화보다 대중성도 이거보다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기도 하고 그때가 그 원래 영화적으로는 비수기였죠. 비수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영화가 우리가 덕분에 그 시기 한두 달 정도 우리가 좋은 영화들을 바짝 보잖아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블록버스터 쭉 보고. 그렇죠. 또 이제 애매한 시즌이 와요. 가을 되면. 또 그때 다시 작품성 있는 영화 쭉 보고. 뭐 이렇게 되는 추세인데, 이때 셀마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게 빼먹었었는데. 네, 뭡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특급 배송입니다. 그래서 네. 미리 보고 일찍 보고 개봉날 보고 막 이랬잖아요. 네, 본날 바로 녹음하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녹음을 우리가 안 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네. 개봉날 보는 게 굉장히 좀 거북스러워요. 시끄럽고 복잡해요.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네. 일주일만 지나서 제가 보통 밤에 보니까 심야 영화나 뭐 이런 걸로 보니까요. 네. 뭐 11시 반 타임 영화를 딱 들어가면은 극장이 그냥 내 거예요. 이 느낌으로 극장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또 이제 빡빡한 곳에 막 가고 싶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개봉하고 나면은 바로 안 보게 되는 또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는 좀 영화 보는 패턴도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 나랑 진짜 다르네. 난 개봉내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일찍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네, 일찍 그 영화가 딱 신제품이 나왔을 때 내가 먼저 보는,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얼리어답터가 아닌데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내가 먼저 접하고 싶고 내가 먼저 어디한테도 간섭받지 않은 채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쌓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다 같이 다른 취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좌석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느 좌석에서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맨 끝에, 맨 뒤쪽에? 맨 뒤쪽에 통로, 네. 통로 바로 옆에 다리 뻗고. 네. 전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가 좀 덜 신경 써요. 제가 부시럭부시럭 거려도 네. 좀 덜 신경 쓰이기 때문에 남한테 민폐도 좀 덜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영화관에 제 예매한 사람이 없어요. 없을 때 제가 혼자 예매를 해도 인터넷으로 네. 저는 맨 뒤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 맨 뒤로 갑니다. 맨 뒤에 가운데도 아니에요. 통로. 네. 예, 다리 뻗고 있을 수 있는. 항상 그 자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관에서 선호하는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취향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어느 자리가 좋은지를 찾아보려고 해도 다 비슷비슷하게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혼자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극장 가서 어중간한 자리, 주변에 사람 없는 자리를 골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리를 고르고 이제 딱 들어가면은 제가 좀 늦게 들어가는 편일 때가 많은데 광고 안 보고 그렇게 들어가면 제 옆에 분명히 아무도 없어서 골랐는데 누가 와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한 자리만 딱 눌러 있잖아요. 예매를 할 때. 그럼 보이잖아. 한 자리만 돼 있는 게. 그럼 웬 논팽이들이 날 여자라고 기대하나 봐. 웬 여자가 영화를 혼자 보러 와서 로맨스를 기대하나 봐요. 옆에 누가 오나 쫙 보고 있어. 그럼 내가 가잖아, 거기. 되게 아쉬워하는 표정 이런 걸 짓더라고요. 자주 봤어요. 자기도 혼자 오거나 이런 애들이. 분명히 주변에 자리가 많을 때도 꼭 그 혼자 왔을 때 그 옆을 딱 미리 와서 앉더라고요. 변태네.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나는 그게 되게 불편하던데. 저는 엄청 그게 싫어요, 좀 볼 때가. 그래서 맨 끝으로 가요. 맨 끝에가 제일 좋아요. 그 통로가 제일 좋아요. 그냥 다리 뻗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중간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영화 이야기 한번 빨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영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있어요. 영화 설명을 또 했잖아요. 우리 네, 영화 예고편 나간 상태 아니에요 지금? 나갔죠. 네. 아까 나갔어요. 그럼 영화 얘기 다시 한번 제가 줄거리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 영화가 마틴 루터 킹 박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인전에서 많이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흑인 인권 운동가죠. 네네. 60년대에 유명했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고 뭐 I have a dream 뭐 이 연설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백인 자녀들과 흑인 자녀들이 함께 같이 뛰어노는 그런 꿈이 있다. 뭐 이런 연설이 되게 유명한데 그 연설이 있었던 지 몇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전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주 힘든 상황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정말 정점에 오른 순간에 영화가 끝나는 그게 전형적인 전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오프닝에 그 연설도 안 나오고 오프닝에 노벨상을 받아버려요. 노벨 평화상을. 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일대기 중에 후반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셀마 사건을 그리고 있죠. 셀마 행진이라는 특정한 사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생 후반부의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라고 해도 30대 중반일 겁니다. 39에 죽었으니까. 네. 암살을 당해서 그렇게 빨리 죽었고 이 영화 속에서 뭐 말콤 엑스 같은 역사적인 인물도 등장을 하고 또 대통령도 나오죠. 대통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지사도 나오고 뭐 법관도 나오고 뭐 다양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미국판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영화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영화가 잘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네, 역사 속의 어떤 사건을 사실 60년대면 우리도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이 역사적인 특성상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상 나와서 그때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아마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이 인물들 다 친숙하게 알고 있겠죠. 마치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거나 전두환이라거나 노무현이라거나 뭐 다양한 인물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서 그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재평가받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감상을 가질 거예요.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디테일한 부분을 잘 잡아냈고 그 셀마 행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매우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위인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네, 원래 이 영화를 제가 보기 전에는요. 네. 세계 3대 인권운동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굽니까? 간디, 오, 마틴 루터 킹, 네. 넬슨 만델라. 맞아요? 그런 게 3대는 정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제가 정했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인이니까 그 굉장히 성스러워 보인다고 하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 영화 취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누구 위인의 일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원래는요. 네, 그래서 저는 명량도 그렇게 막 재밌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고. 네, 내 술 한잔 아무튼 받고 가게. 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올 초에 이미테이션 게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예, 그걸 되게 재밌게 봐갖고. 앨런 튜링이었죠? 예, 예. 네. 이번 영화도 제가 보기 직전에 알긴 했지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흑인들의 역사, 좀 슬픈 역사죠. 예, 그 역사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저도 피부가 굉장히 까만 편인데 동질감을 약간 느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세계 3대 인권 운동가 중에 한 명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일대기 중에 부분을 다룬 건데 제가 생각했던 그 성스러운 모습과는 약간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 사람도 인간이었구나라는 예수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잘 사실상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런 대사가 있죠. 기자가 아니었죠. 그 차관보 같은 사람이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뭐 잃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요, 그 차관부가? 그랬더니 사실 나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행진을 멈추라고 하면서 혹은 몸을 숨기라, 몸을 좀 편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암살의 위협이 있으니까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그저 한 명의. 이렇게 거의 주제에 가까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컨셉과 같은 이야기를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표현을 한 만큼 정말 강하게 주제의식이 드러난 영화이기도 했어요. 영화의 오프닝부터 사실상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이후에 이 인물이 막 업돼 있는 게 아니라 지쳐있죠. 네, 지쳤죠. 정말 몹시 지쳐있어요. 주변 인물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북돋아주고 끌고 가야 될 만큼 인물이 많이 지쳐있어요. 그리고 그 지쳐있는 모습이 단지 영화적인 상상력만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영화가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라고 할까요?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게 입증이 돼요. 그 당시의 전화통화, 기록들, 그 다음에 대사들, 뭐 남아있는 기록들, 뭐 행적들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재구성이 됩니다. 설득력이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인물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구나 라는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해가 될 만큼 영화를 풀어나가죠. 그런 부분이 정말 인상적으로 딱 드러났던 장면 중에 하나가 먼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장면 3개를 꼽아볼게요. 첫 번째는 영화의 오프닝 부분에서 이 마을 셀마라는 이 마을이 있죠. 소도시예요. 이 셀마라는 도시에 어떤 뚱뚱한 흑인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어디로 뚜벅뚜벅 되게 긴장감 넘치는 표정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이름을 적고 그 이름도 또 성란에는 아니, 인종란이 있죠. 그 인종란에 니그로라고 적어요. 그쵸. 네, 보니까 니그로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되게 모욕적인 단어로 통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거예요. 우리가 흑인 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인종을 니그로라고 적어갖고 그걸 갖고 가는데 이게 뭐냐 봤더니 투표인단을 등록을 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투표인단 등록을 거부당하죠. 법적으로는 이 서류를 작성을 제대로 하면 인종에 상관없이 투표인단 등록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심사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면서 탈락을 시킵니다. 이 컨셉 자체가 이 영화가 되게 디테일적인 연출력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을 되게 묘사를 잘했는데 몸동작 하나, 표정 하나, 그다음 발걸음 하나만으로 이 상황 이전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인물 오프라 윈프리가 연기를 했죠. 이 인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얘는 전에 몇십 번을 왔구나. 똑같은 서류를 작성했고 똑같이 도전했고 똑같이 실패했구나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번에도 처음 가서 백인 그 심사관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 헌법 전문을 외워보라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외울 수 있습니까? 모르죠. 1조 1항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할 거예요. 뭐 변호인이 나오긴 했지만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1조 2항에 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문을 외우라고 해요. 근데 천천히 외우기 시작하죠. 네네. 그러니까 다 외우고 갔거든.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한 4줄 정도 듣다가 됐다고 하면서 뭐 엘라베마주 대법관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6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67명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FC 서울 선수단 이름도 못 대요. 우리가 FC 서울 광팬인데 선수단 이름 다 대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숨을 쉬면서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그 셀마다리 진압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정말 인상적으로 연출이 됐고 마지막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마틴 루터 킹과 그 아내가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아내가 계속 협박을 받거든요. 남편이 자꾸 이런 인권 문제를 하다 보니까 백인들로부터 막 과격분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기 뒤에 당신 남편이 되게 깨끗하고 그런 줄 알지? 하면서 뒤에 이제 섹스하는 소리 같은 것들을 막 붙여서 이제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걸 들려줘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보, 내 소리 알잖아. 정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이제 힘든 얘기를 하고, 사실 내가 알지. 당신 목소리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잘 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사도 그런 대사네. 당신 소리는 내가 잘 알지. 그러면서 근데도 이런 것들이 사실로 여겨질 만큼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면서 막 서러운 것들을 막 힘든 것들을 과격하게 토해내요. 그런 이후에 정말 긴장감이 증폭됐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을 내려다보면서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이 여자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NO 그렇게 답합니다. 이 장면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섹스 동영상, 아니, 동영상이 아니죠. 섹스 이 음성들이 진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처음엔 아닌 것처럼 핑계댔지만 아내가 결국은 물어봤고 처음엔 완전히 부인했지만 당신 날 사랑해? 그 다음에 저 목소리의 여자들은 사랑해?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여자의 서러움을 알고 더 이상 거짓말 칠 수 없다고 그걸 느껴서 거기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목사고 되게 성스럽고 인권운동을 하는 이 사람이 아내를 속이고 결국은 바람을 많이 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에 그걸 부인해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 부인하죠. 나는 아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쳐요. 뭐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벌써 이 목사로서 되게 치명적인 것들을 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영화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절대 미화하지 않고 잘 드러내고 있죠. 이런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인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모습도 영화에서는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그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고 너무 그 사람을 높여서 그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려주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어떤 위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치고는 굉장히 좀 신선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했습니다. 네. 사실 신선한 부분이 많았고 또 이 영화가 그런 미화하지 않는 사실적인 정기 영화로서도 훌륭했지만 이 영화를 단순히 정기 영화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영화가 그런 정기 영화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드라마로서의 면모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를 보다 보면 마틴 루터 킹 이외에도 매우 깊이 있게 그려지는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존슨 대통령이 그렇죠. 존슨 대통령이 처음에 계속 루터 킹이 찾아가서 백악관에서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투표권이 지금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는데 왜 주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투표를 못하도록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강제하지 못하냐. 있는 법이 실행되게 하는 것도 못하냐.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백악관의 지금 대표인데, 대통령인데, 미국의 탑인데, 그러면서 또 이 얘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왜 미국은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베트남까지 가서 싸우면서, 왜 안에 있는 셀마에는 한 번도 오지 않고, 왜 흑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냐. 이런 것들이 정말 와닿게끔 설득력 있게 보여지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잘 비춰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지사 있잖아요. 엘러베마 주지사. 네네. 그 팀 로스라는 명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 주지사의 모습, 인간성 이런 것들도 잘 드러나요. 그 대사 기억하세요? 대통령과 주지사가 면담을 하는데 대통령이 허용해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계속 하니까 주지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이대면서 우리는 원래 변화를 싫어한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법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평생 빈민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대사를 그 전까지는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상상도 못하는 대사예요.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고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꼴통이에요. 우리가 느끼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평생 빈민을 위해 헌신해서 주지사가 된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대사 하나를 통해서 아 인간들이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뭐 보안관이라던가 뭐 차관보라거나 대통령을 모시는 또 그런 부하라거나 다양한 인물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운동가들 사이에 또 갈등이 있어요. 중앙에서 온 마틴 루터 킹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전폭적인 지지로 다 자기 혼자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역의 젊은 학생 운동가들이 있고 먼저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런 갈등의 적인 요소들을 되게 조용조용하면서도 깊이 있게 잘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또 훌륭하다 정치 드라마로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장면들이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세 장면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세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은, 네. 물론 그 마틴 루터 킹이 없던 음. 그 다리를 건너는 장면, 네. 셀마 행진을 처음 했었던 장면, 다리 위로 올라가기 전에 백인들이 옆에서 막 그렇죠. 약간 조롱 아닌 조롱을 하면서 네. 예, 그걸 뚫고 젊은 운동가 한 명과 네. 마틴 루터 킹 옆에 덩치 네. 한 명이 같이 이제 걸어가는 장면. 그렇죠. 그 장면이 좀 많이 인상이 남았었고 많이 계속해서 들어왔었고, 그 두 번째는 처음에 여자 아기들 4명이었나요? 네. 예, 걔네들이 갑작스런 테러에 희생되는 장면이 예, 있었죠. 죽게 됩니다. 그 장면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초반 네. 오프닝 때 충격을 딱 줬던 그런 느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뽑자고 그러면은 마틴 루터 킹이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셀마 행진을 가는데 다리 위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네. 기도하는 척을 하면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요. 그 장면이 진짜 일품이에요. 예.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 킹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내와의 대화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철창 안에 마틴 루터 킹이 한번 갇혀요. 뭘 잘못해가지고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 갇히는데, 그 속에서 말콤 X가 이 마틴 루터 킹이 2, 3주 비운 자리를 말콤 X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격 지도자로서 마틴 루터 킹과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죠. 흑인에 대한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내를 찾아와서 설득을 하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면 오히려 백인들이 내가 두려워서라도 마틴 루터 킹을 빨리 출소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내가 감옥에 있는 마틴 루터 킹한테 다시 그 얘기를 전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마틴 루터 킹이 되게 과격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신 그 새끼한테 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내가 또 실망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도 마틴 루터 킹의 정기 영화에서 원래 같으면 등장할 장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장면 두 장면이 그랬고, 마틴 루터 킹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장면이었고, 다른 한 장면이 바로 박 기자가 지금 말할 장면입니다. 네. 도망가는 거죠. 네. 네, 저는 영화를 봤을 때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네. 지도 간부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뭐 피를 보기 싫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는 돌아선 거다. 모든 비난을 미움을 받으면서도 피를 보기 싫었다. 네. 희생당하는 게 싫었다. 그러면서 돌았었다. 많은 분들이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도망간 겁니다. 네. 건너기 전에 이제 그게 뭐 경찰들이라고 하죠. 네. 예, 경찰들이 물러섭니다. 그렇죠. 양쪽으로 딱 물러서는데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 다리에서 딱 물러서죠, 양쪽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뭔가가 무서운 거예요. 지나가기에는. 꺼림칙하죠. 예, 옆에서 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는 척, 무릎을 꿇습니다. 네. 무릎을 꿇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무릎을 꿇어요. 네. 앞에가 무릎 꿇으니까. 예. 사실 그게 되게 이거는 좀 그런 게, 우리 군대를 가보잖아요. 네. 군대를 가면은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한 몇백 명이 네.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맨 앞 사람이 뒤로 앉으면은 다 뒤로 물러서서 네. 앉습니다.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 1000명이 넘는 그런 네.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서 그렇게 앉아버리니까 다 계속해서 이렇게 앉게 되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사실 앞에서. 그렇게 앉으면 안 돼요. 갑자기 병사마인드가. 네. 그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참, 아무튼, 뭐,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고, 두려웠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하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도망간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핑계를 댄 거였고. 박 기자가 그거 되게 잘 본 것 같은 게, 사실 그 전에 마틴 루터 킹이 어디에 나가 있을 때 지금 이 셀마라는 지역에 민심이 달아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행진을 강행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내와의 그런 바람핀게 걸렸기 때문에 집에 며칠 더 있어야 했고, 그래서 정해진 셀마 행진 날에 마틴 루터 킹이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행진을 첫날 마틴 루터 킹 와서 같이 했으면 됐는데 못 온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은 일이 있어서, 그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없이 행진을 강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임원 중에 한 명, 다 걸려서 한 번에 강권되면 안 되니까 한 명하고 청년 대표 한 명 해가지고 둘이서 이끌고 뒤에 민중들을 오게 해라 라고 해서 셀마 행진 첫 번째 1차 셀마 행진이 진행된 거였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 킹 없이 진행됐던 그 1차 셀마 행진에서 그 다리를 건너게 됐죠. 근데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퇴로도 확실히 있고 양쪽으로 가도 되니까 좀 안전했어요. 근데 다리에 접어들면서 자신들도 직감을 하죠. 그 뚱뚱한 그 지도자가 말을 하죠. 옆에 청년한테. 너 수영할 줄 아냐.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그 사람이 멋있다고 느껴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드립을 자꾸 쳐요. 네네. 그리고 내구력도 좋고 이렇게 막 수영할 줄 아냐 그러니까 뭐 우리는 수영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수영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죠. 근데 걸어가는데 여기가 진압을 정말 강경하게 당하거든요. 미국 전토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 카메라들 생방송이 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라베마주의 셀마 지역의 경찰 권력이 일방적으로 잔혹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특히 그 장면에서 말 타고 막 그 채찍 같은 걸로 휘두르면서 때릴 때 그 매드맥스 같은 분위기 나거든요. 예. 정말 인상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정말 처참하게 진압이 됐기 때문에 막 수없이 많은 골절상에 뭐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마틴 루터 킹이 알고 두 번째 행진에 자기가 직접 지도를 하게 된 겁니다. 분노로 인해서 전 미국에서 백인들까지 해서 양심적인 막 수천 명이 왔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이제 양심의 십자군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백인과 흑인들이 다 모여서 2차 셀마 행진을 시작하는데 딱 그 자리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 사건이 났던 그 다리까지. 근데 그 다리 앞에서 저기 경찰이 이제 막을 줄 알았는데 경찰이 우리 철수한다라고 하면서 양쪽으로 갈라서죠.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고 철수한다고 하고 갈라선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점점 가면서 깨림칙한 거죠. 보면서 쟤네가 퇴로를 끊고 우리를 때릴 것 같고 갑자기 덮칠 것 같고 자기는 영상으로 봤고 아플 것 같고 이거 진짜 아파 보이잖아요. 때리는 그렇죠. 게 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꿇어앉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서 마치 답을 구한 양 뒤로 물러서서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멀리서 십자군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온 것도 있었고 또 열기가 그렇게 끌어올랐었고 지금이 딱 그 자리였는데 심지어 철수한다고 벌리기까지 했는데 왜 돌아섰냐에 대한 추궁이 시작돼요.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몇 명은 옹호하지만 몇 명은 강하게 비판하죠.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 킹은 나는 내가 비난을 받는 걸 감수하더라도 우리 중에 의미 없는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비겁한 장면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에. 그게 또 이제 마틴 루터 킹의 말년이다 보니까 네. 지쳐있던 그 운동가의 모습을 뭐 그대로 보여줬다라고도 뭐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제가 아까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재명 시장 있잖아요, 성남에. 네. 이재명 시장 그 트위터에 네.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재명 시장님은 장기를 안 두버셨나봐요. 그 다음에 장이 있고 쫄이 있고 있는데 쫄은 아무리 죽어도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장이 죽으면은 경기가 끝나는데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때 나가서 죽었으면은 우리 게임은 벌써 끝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었겠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뭐 몇 글자도 안 되게 그냥 딱 썼더라고요. 국민을 쫄로 보는 못난 놈. 그치? 답변을 그렇게 달고 끝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맞구나. 저게 장이라는 사람들이 죽어서, 게임이 끝나는 거는 장기고, 네. 예, 국민이 죽어서 끝나는 거는 지금 현대 시대고, 예, 그런 거를 보니까, 참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제 그 영화도 보고, 그 인터넷에 그 문구도 보다 보니까 참 이게 겹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가 진짜 폭압적이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인종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그 정도로 증오력을 드러내고 증오감을 드러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또 대부분의 백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속에서 그려지기로는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 무서워지는 게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히면 자신들이 얼마나 무섭고 경멸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저열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정말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무서워지던 영화의 장면들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의 지금 시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이거는 천국이구나라는 것도 네.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어렵게 구해온 투표권이랑 네. 정말 인권인데 그거를 허비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젊은 세대들 중에 그게 의무가 아닌 양, 아, 진짜 그냥 생각해보면 갖고 있는 양,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양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한테는 참 그 투표권 자체가 아깝다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이 영화가 좀 그런 점에서는 강하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선거철에 개봉을 했어야 되네. 그럴 수도 있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 투표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장면이 선거철에 개봉을 했었다면 진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겠네요. 네, 근데 파급력도 가질 수 있었겠네요. 그때는 개봉을 할 수 없었겠죠.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예. 또 제가 이 영화에서 마틴 루터 킹에 대해 특이한 점은 보통 이렇게 전경을 그릴 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꿈이 있어서 I have a dream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 꿈을 위해서 다른 건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만 보고서 그냥 쭉 달려서 성공을 거두고 죽었구나.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달렸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영화 속에서는 마틴 루터 킹이 계산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운동가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파급력이 있다. 우리는 여기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런 거를 더 고양시켜서 이런 거를 터뜨려가지고 이 지역을 이끌어야 된다. 이 지역은 이게 안 된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해요. 열기가 얼만큼 모였으니까 지금 행진을 시작하고 아직은 달아오르지 않았으니까 홍보를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운동가들에 대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실질적이죠 이게. 뜻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그 운동에 대한 혁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도들이 깔려 있었다는 것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되게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빼놓고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죠. 빼놓고 네.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는데 음악입니다. 음악. 아유, 네. 이거 아무래도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다 보니까. 예,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음악은 사실 좀 실망했어요. 아유, 저도 동감입니다. 예, 해석이죠. 네. 번역한 신분의 좀 착오가 있었을지 그런 건 좀 몰라도 가사도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고 제가 영어를 못 하다 보니까 글로리만 들리고 나머지들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의미 파악을 하기도 좀 힘들긴 했었는데 영화를 만든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에 좀 약간 집중해서 봤던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실망감을 많이 가지게 했던 걸 수도 있고요. 비긴 어게인보다 나은 점이 뭔가 이게 비긴 어게인도 주제가상의 후보에 있었잖아요. 네. 네. 나온 게 뭔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아카데미나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좋아하다 보니까 실존 인물이고. 예, 그때 김 기사랑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줄 게 없어서 주제가상을 이걸로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비긴 어게인의 OST보다는 훨씬 약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또 OST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에는 음악 영화기도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음악들이 나가잖아요. 어떤 부분별로. 근데 이 영화는 영화가 다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그게 올라와요.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주제가에 공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곡인데 그 곡 자체가 전달이 임팩트 있게 전달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다는 점에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은 실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상당히 지루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전반부에 거의 졸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임팩트 있는 장면이 처음에 테러 장면하고 그렇죠. 중간에 네. 셀마 1차 행진 장면 말고는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없어요. 전무해요. 계속 잔잔하고 주인공은 계속 지쳐 있어요. 계속 그 다운돼 있단 말이죠. 업된 인물들도 주변에 없어요. 다 다운돼 있어요, 인물들이. 그렇다고 혁명이 팡팡 터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위에서 탄압을 팍팍 하느냐 하면 그것도 부분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계속 잔잔하게 가니까 피곤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약간 쪼이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긴장감도 뭐 예, 별로 없고. 너무 쪼이는 감이 없었던 게 많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잠이 확 깬 장면이 바로 그 셀마 1차 행진이었어요. 그 장면의 연출에 그 안개가 쫙 하게 끼잖아요. 총포나 네네.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부터 때려잡고 하는 장면들에서 아, 우리나라도 뭐 화려한 휴가라거나 광주항쟁을 다뤘던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3.1운동을 다룬 영화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이만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냐. 국가의 그런 폭력으로부터 당하는 민중을 그려낸 그런 영화가 있나. 이 정도의 연출이 된 영화가 없거든요. 장소도 훌륭했고 그 장면의 연출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게 과장되어 있지 않으면서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성 자체가 참 묘사가 잘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또 섬세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루했지만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사려 깊은 연출이 되는데 아까 그 투표인단 등록하러 가는 오프라 윈프리 모습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몸짓 하나 동작 하나를 통해서 이 캐릭터 자체를 설명해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여자 운동원이 있습니다. 이 흑인 운동원들 사이에 여자 운동원 젊고 좀 예쁘장한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아마 내쉬라는 여자예요. 내쉬씨 뭐 이러고요. 남자 중에 바벨이라는 운동원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셀마에서 접선을 하게 됩니다. 차에 타고 접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아마 한 명이 나올 거예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조수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를 한번 싹 쓸어 올려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안녕하세요 바벨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도 딱 다가오면서 옷을 한번 딱 만지더니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내쉬 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 하나에서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죠. 아 이들이 계속 접선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정보원으로 접선을 했지만 접선만 한 게 아니라 연애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캐릭터구나. 아 그러면은 그 전화 음성 속의 여자가 내쉬. 내시가 아니란 얘기죠. 내시랑 바벨이 사귀는 거지. 마틴 루터 킹은 따로 사귀었겠죠. 헐리우드잖아. 저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랑 오프라 윈프리 씨 생각해 봅니다. 아니야. 너무 취향 아니야. 근데 내쉬일 거야. 내시는 바벨이랑 그러니까 할리우드니까 괜찮아. 둘이랑 한다고? 아니 둘이랑 하는 게 아니라. 2대1이란 뜻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내시 씨는 좀 괜찮은 여자 같았어요. 물론 이렇게 다양하게 사귄다고 괜찮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또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섬세하게 표현을 했다는 측면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 씨는 참 이렇게 약간 이슬람틱하면서. 그러네요. 모자도 되게 이상한 거 써요. 네. 그 요즘에 그 요리사들 그 셰프 중에 그 정창욱 셰프라고 네. 맨날 그런 걸 쓰고 다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비슷한 걸 쓰고 다니면서. 약간 중국인 같이 쓰던데.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를 즐겨 쓰는 모습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덜악 닮은애 기억하세요? 예, 젊은 운동가죠. 네. 이 젊은 운동가가 2명이 어떤 학생 단체를 데리고 그 셀마라는 마을에 2년 먼저 들어가서 운동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 킹이 들어와서 한 명은 마틴 루터 킹을 좋아하고 다른 한 명 덜악같이 생긴 애는 싫어해요. 덜악같이 생긴 애가 되게 남자답고 우럭부럭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캐릭터가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한 캐릭터예요. 보통 조연을 흘려보내게 마련인데 영화가 2시간이고 시간이 부족하면 흘려보내는데 이 영화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되게 몇 안 되는 그런 설정이나 뭐 몸짓이나 아니면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덜악같이 생긴 애가 되게 쪼잔해요. 그래가지고 뭐 언제 와가지고는 막 마틴 루터 킹 되게 막 별로라고 하면서 언제 와서는 마틴 루터 킹이
왜 끼어드냐고 하면서 그렇죠. 마틴 루터 킹이 안 끼어들면 안 끼어들었다고 막 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래놓고는 뭐 오면은 또 뭐라 그러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목을 또 지적하는 대사들도 있고 이런 점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캐릭터 하나하나. 영웅이 되고 싶었던 심리일 수도 있죠. 젊은 혈기에. 네. 참 이 인물이 나중에 실제 자료화면을 막 겹쳐서 보여주잖아요, 후반부에. 네네네. 근데 똑같이 생긴 진짜 인물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참 고증도 잘 됐고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옷 모양부터 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였던 남북인가요? 그 깃발 있잖아요. 네. 요즘에 미국에서 이슈가 됐던 실제로. 근데 그 깃발이 자료화면에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뭔가 사회적인 파문도 있었겠구나. 그런 것도 볼 수 있었고, 뭔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는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상적인 게 배우들이에요. 조연 배우들이 되게 이름 있는 배우들을 많이 썼어요. 팀 로스라고 주세페 토르나토레 영화 중에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1900라는 역할로 출연했던 그 팀 로스가 이번에 주지사로 출연해서 간악한 연기가 뭐였는지 보여줍니다. 진짜 악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쿠바 구딩 주니어라는 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톰 크루즈랑 같이 무슨 매니저랑 선수로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 있어요. 그 르네 제리거가 와이셔츠만 입고 하의 안 입는 패션을 보여줬던 영화인데 어쨌든 그 매니저 영화가 있거든요. 그 매니저 영화에서 그 선수로 출연했던 쿠바 구딩 주니어가 이번에는 에이전트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변호사로 이번에는 쿠바 구딩 주니어가 출연하고 찰리 슌이란 배우 혹시 아세요? 아, 모르겠어요. 찰리 슌이란 배우의 아버지인 마틴 슌이 이번에 또 법관으로 출연을 하고요. 뭐 그래서 여러 명의 되게 무게감 있는 배우들이 마치 우리로 따지면 소수경 같은 영화에 뭐 이경영 씨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권혜호 씨 나오고 뭐 유명한 배우들 나오잖아요. 문성근 씨 나오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배우들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독특한 느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던 것 같고. 네네. 네, 박 기사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니요. 저는 뭐 더 하고 싶다는 얘기보다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를 딱 보고 나와서 처음 딱 느낀 거는 그래도 나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장을 빠져나왔는데 그런 느낌을 좀 현실 세계에서 너무 이게 치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보기 힘들겠지만 CGV 그 아트 뭐예요? 아트하우스. 아트하우스에 가서 꼭 한번 좀 찾아서 보시면은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또 이제 다운받아서 그 노트북으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돈 아까운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예. 네. 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 영화가 그래도 나은 세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떤 세상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럼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진보가 또 필요한 게 아닐까.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미래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 시대도 어떤 이들에게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측면에서 여전히 그래도라는 게 붙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숙제는 남았다라는 거를 또 깨우다를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점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보말. 예. 네. 저는 이제 약간 추천에 좀 약간 까다로운 좀 냉철한 맛이 생겨야 될 것 같아서 이 보말인데 이유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면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나중에 자료 화면이랑 겹치는 것도 굉장히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근데 영화 자체가 아무래도 일대기다 보니까 제가 일대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일대기 영화를 좀 안 좋아하는 게 너무 다큐스럽거든요. 다큐스러운 거를 좀 많이 그런 점 때문에 좀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꽉 잡을 때 꽉 잡지를 못해서
굉장히 좀 다큐스럽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좀 많아요. 예. 다큐스럽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좀 많고 좀 이렇게 꽉 조여서 영화를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초반부도 좀 아쉬웠고 약간 그랬던 것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추천입니다. 음. 사실 근래 보기 드문 영화예요. 이 영화가 뭔가 긴장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상업적인 일반 보통 영화들처럼 정말 기승전결이 되게 긴장감 있거나 짜임새 있거나 막 짜임새는 있죠. 그러니까 뭔가 쫄깃하게 가는 그런 맛은 좀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사력 있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뭔가 속도감이 좀 떨어지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그렇게 해서 내게 되는 힘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요즘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조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단 몇 장면만으로 되게 폭넓게 보여준다거나 사려 깊은 디테일들, 정말 많은 고민들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 요즘엔 별로 그런 영화가 없거든요.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역할도 대충 치고 넘어가는 영화가 많은데 이거는 훨씬 더 사소한 장면까지도 되게 깊이 있으면서 많은 것들, 많은 감정들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요. 5시간 후에, 이 마지막 연설 이후 5시간 후에 흑인 운동가들을 데려다 주러 돌아다가다가 KKK단한테 맞아 죽었다는 그 여자, 백인 여자를 딱 자막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아주 짧은 걸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죠. 이 사람은 평생 빈민을 위해 힘써온 분이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 대사. 그리고 대통령이 건네는 당신과 내가 동급의 인간으로 후세가 기억할까봐 겁난다. 뭐 이런 대사들. 대사가 진짜 주옥 같거든요. 하나하나가 좋은 대사들도 많고 이런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이 영화는 가치가 충만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시사회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편집이 들어갈 수도 아니요, 이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편집이 다 된 채로 2, 3일 만에 바로 개방을 하는 그냥 반응만 보는 영화예요. 마케팅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뭐 아무튼 뭐 이런 영화 비슷한 영화 아까 이렇게 힘 빠진 영화 네. 생각을 해봤는데 올 초에 봤던 그 내일을 위한 시간 네. 아까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얼핏 페이크 다큐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렇다는 게 비슷하네요. 네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일대기를 달았지만 조금은 다른 네. 영화적 모습을 좀 보여줬던 이미테이션 게임. 아. 예, 이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저도 한편 덧붙이자면 영리라는 영화 있죠? 네네. 그것도 하루를 재구성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도 하루는 아니지만 얼마 동안의 기간, 뭐 한 달 정도 될까요? 그 기간을 재구성한 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통화 기록, 뭐 무슨 기록을 다 따라가면서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영린이라는 영화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린이는 상당히 상업적으로 했는데 상업성에 실패했고 이 영화는 상업적이진 않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 추천합니다. 네. 박 기사는 이 영화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 인권운동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예, 그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마틴 루터 킹도 인권운동가인데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인권운동가입니다. 아 진짜 그 장면은 진짜. 예, 그 정도로 맞짱을 뜰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인권운동가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분들 가운데 이 영화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운동가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이제 특별하게 뭐 그렇게 기억에 막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를 아까 투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정말 그 생각을 해요. 투표가 안 하는 게 권리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안 하더라도 투표장에 가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사람들이,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주권이라는 말이잖아요.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오프라 윈프리가 몇 번이고 가서 헌법 전문을 읽고 67명의 그 이름을 대라는 모욕까지 거의 들으면서까지
돌아서면서도 계속 이 투표인단에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장면을 본다면 과연 나의 투표권을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거의 전 국민인데 네. 전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상영관이 적네요. 아쉽습니다. 참. 네, 그렇네요. 아쉽네요. 네, 자 여기서 오늘 무비시네 영화방 셀마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보고요. 네. 다음 영화가 뭐가 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근데 미정. 아마 제 기사가 한번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박 기사와 천 작가가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 작가 연락 안 됩니다. 지금 연락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될 거야? 제가 토요일 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집은 또 상당히 잘 갖고 놓고 사는데 네. 좋은 곳에 전망도 좋아요. 네. 전망 좋은 집에 사는데 그런데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딱 장비 차려놓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거기가 녹음실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안타깝네요. 네. 뭐 글 쓴다고 하니까 글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뭐 봐주기는 하는데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신규 채널을 또 조만간 개편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개편이 아니라 만들지 않을까. 아, 그래요? 무비시네 영화방이 아니죠. DPS에서. 예. 네. 정말 획기적인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밖에서도 야심차게 몇 개 녹음했잖아요. 이게 영화 관련인 줄 알고 네. 컨텐츠인 줄 알고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좋은 아이디어죠 이게. 그 세상 사는 소리를 담는 네. 그런 뭐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그 유지태 씨가 네. 봄날은 간다였었나요? 그렇죠. 거기서 하던 일이 그런 거였어요. 네. 녹음하는 녹음하는 거죠. 거죠. 네. 소리를 채집하는 사람. 그런 거를 좀 본따서 저희가 이제 소리를 채집하는 네. 좀 그런 방송을 좀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아이디어 내신 분이 또 천작가예요. 네. 그러니까 또 언제 잠수를 탈지 알 수 없긴 지금 하지만. 몇 개를 녹음을 떠놓긴 했는데 우선은 천작가의 컨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천작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저희 DPS에 기사들이 많아진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이라도 출연했던 기사 다 모으면 20명은 될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네, 이 기사들이 어디서 소리 하나씩만 채집을 해와도 몇 개입니까? 네. 벌써 저 혼자 다 할 수도 있어요. 저 혼자 다 해서 자료 계속 줄 수 있어요. 그 오징어 볶음하는 소리는 주셨는데. 제가 뭐 오징어 볶음하는 소리부터 해서 밤 11시 가평 보건소 앞에 CU에서 녹음한 소리.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습니다. 저도 뭐 한강 가서 앉아있는 그런 소리라거나 뭐 이런 거 선풍기 틀고 바람 쐬는 소리. 좋죠. 뭐 이런 소리를 한번 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 작가의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제목 같은 거는 네. 천 작가의 리얼 사운드 뭐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천 작가의 리얼 사운드요? 예. 지가 앞에 멘트 좀 쳐주고요. 네. 소리를 트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 방송이 나갈 무렵엔 늦어도 채널이 개설돼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 돼요. 이게 8월 중순쯤에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방송이. 이게 8월 중순에 지금 7월 맞네요. 네. 근데 천 작가 얘기로는 한 9월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늦게요? 예. 아무쪼록 그런 저희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셀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 기사였습니다. 박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